안녕하세요. 저는 30대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어릴 적에는 빨리 결혼을 해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는 게 꿈이었지만 지금은 저만의 일을 하며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 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즉시 미용 기술을 배웠는데 학업에 흥미가 없었기 때문에 졸업 이후에는 바로 미용 일을 시작했습니다. 미용 일은 생각보다 제게 잘 맞았고 부모님은 처음에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것에 반대했지만 제가 미용 일을 좋아하는 것을 보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과 미용실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이상하게 머리를 자주 손질하러 왔다는데 어떤 날은 혼자 오기도 하고 어떤 날은 친구랑 함께 와서 머리를 손질하고 가기도 했어요. 그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몇 차례 대화를 나누다 보니 남편은 저에게 호감이 생겼다고 말하며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현했는데 저도 그런 남편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민 씨와 함께 가정을 이루고 싶어요. 수민 씨가 아직은 젊다는 것을 알지만 저는 놓치기 싫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실 수 있나요? 아, 동훈 씨, 저는 사실 걱정되는 것이 있어요. 동호 씨는 좋은 학력과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지만 저는 고졸이거든요. 거기에다가 동호 씨 가족들은 모두 유명한 대학을 졸업했어요. 제가 받아들여 줄 수 있을까 너무 걱정돼요. 아, 수민 씨 아니에요. 우리 집은 그렇게 꽉 찬 집안이 아니에요.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긴다면 제가 수민 씨를 선택할 거예요. 한편으로는 걱정이 많이 들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바로 미혼일을 배웠기 때문에 대학에 다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시댁에서 쟤를 완전히 받아주실 수 있을지 의문이 들어요. 남편만이 아니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시부모님과 형제 모두가 명문대 출신이라서 더욱 불안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역시 시댁에서는 제 결혼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서셨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고등학교 졸업자임을 알고 난 이후 매우 격렬하게 반대하셨고 한 번은 실신하실 만큼까지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며느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시어머니의 생각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러한 가족들을 보고 있자니 너무 화가 났다고 합니다. 남편은 학력이 중요하다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가치가나 동등한지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시댁 가족들의 그런 태도에 대해 남편은 환멸이 나서 결국 연을 끊고 저는 살고 있던 집으로 들어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고매웠지만 동시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꿈꾸던 가정이 이런 식으로 형성되어서는 안 되고 저 때문에 함께했던 가족들과의 관계가 깨진다는 사실이 너무나 유감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남편과 헤어지려고 했었는데 남편에게 더는 힘들어하고 이렇게는 안 된다고 헤어지자고 말했지만 남편은 헤어지자고 한 이후로 며칠 동안 집 앞에서 빌며 노력했고 심지어 제 부모님도 찾아와 헤어지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런 남편의 태도 속에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자 시댁 식구들이 반대한다는 말을 듣고 허락해 줄 수 없다고 말한 우리 식구들도 결국 남편을 받아주었습니다. 오히려 남편만을 살펴봐도 괜찮을 것 같다고 말할 정도였답니다. 헤어진 후 남편은 밥도 먹지 않고 하루 종일 일만 했다가 결국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쓰러진 후에 연락을 받고 달려간 곳에서 나는 시댁 식구들을 볼 수 있었어요. 너가 우리 아들에게 저지른 짓 때문에 결혼을 반대한다고 했다면 알아서 잘 마무리해야 하는 게 아니냐. 어떻게 이렇게까지 될 때까지 그냥 묵인해야 할 생각을 하니 역시 내가 예상한 대로 못 배웠다. 먹은 것은 받아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힘들어 할 줄은 몰랐습니다. 헤어지자고 했고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얘기했어요. 내가 독하게 행동해서 더 그런 거 아니니 너 같은 애들이 한둘이란 줄 알아요. 애를 홀리고서는 냉정하게 다뤄 안달복달하게 만든 거죠.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어디서 어머님이라고 해? 내가 뭐라고 우리 아들을. 시어머님은 저에게 엄청난 폭언을 쏟아부었고 저는 그대로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더니 남편이 깨어나게 됐어요. 그제야 시모의 난동은 그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시댁 식구들에게 저 아니면 안 된다며 허락을 받지 않을 경우 앞으로 평생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라 선언했어요. 남편의 단호까지도 시댁에서는 결국 결혼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저는 시집살이가 걱정되었지만 생각보다 저와 마주칠 일은 생기지 않았어요. 시댁에서도 저와 마주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남편이 되도록 시댁 식구들과 마주하지 않도록 해준 덕분이었죠. 제가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남편의 형과 동생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우연히 형보다 먼저 결혼하겠다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럭저럭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1년 후 결혼 생활이 조금 흐르고 난 후에 남편의 동생이 결혼을 한다며 함께 식사를 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식사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들은 결혼할 여자를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저는 부모님에게 언제가 좋으세요? 라는 질문 대신에 그 여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디 출신이세요? 부모님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엄마, 하나씩만 물어봐. 여자친구가 나랑 같은 대학에서 나왔어. 학부도 다르고 나이도 동갑이라 아마 못 마주쳤던 것 같아. 이번에 학교 모임에 갔다가 만나게 되었는데 말이 잘 통해. 부모님은 두 분 다 전문직이시고 장인어른과 장모님도 명문대 출신이시오. 어머나, 그러니 말이 참 잘 통하겠구나. 그래, 얼른 한번 보고 싶다. 시간은 내 편한 대로 아무 때나 괜찮아. 어떤 걸 좋아하니? 좋아하는 음식으로 한가득 차려야 되겠다. 예비 며느리 오는데 잘 보여야지. 무슨. 속이 보인다고 그래요? 동생이 결혼한다고 하니 나는 마음의 짐이 털리니 좋은 거지요. 거기다 명문대에 나왔다고 하는데 반겨야겠죠? 우리 수준이 있는데 그 정도는 맞춰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형도 결혼에 생각이 없다 하는데 얘라도 보내야겠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똑똑한 애랑 만나게 된 거지 너무 궁금하네요. 시어머님은 도련님이 박사 아내를 맞이한다는 말을 듣고 나서부터 입이 귀에 걸리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희 부부가 결혼했을 때는 동네에서 창피해서 말하면서 결혼식에도 주변 지인들에게 말을 안 하셨어요. 학벌이 중요한 것으로 알고 계셨는데 시어머니께서 딱 맞는 사람이며 느리로서 들어오시게 되어서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너 그날 뭐 하니? 가게 문 닫고 나랑 같이 음식 준비나 하자. 아무래도 이것저것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같이 해야 되겠지 않니? 어머, 그냥 밖에서 먹던가 해. 무슨 번거로움으로 집에서 음식을 차리는 게 있고 거기다가 수미 씨가 왜 저런 일을 해야 되는지. 엄마, 예전 일을 잊으셨네요. 예전 얘기까지 꺼내야 할 필요가 뭐 있어요? 다 지나간 일인데. 어쨌든 너도 며느리니까 음식은 같이 차릴 수 있잖아요. 그날 시모는 예비 동서가 오는 날이 결정되자마자 저에게 초대장을 보내는 것을 도와달라며 요청했습니다. 그의 신이 난 모습으로 요리를 해보니 결혼 허락을 받을 때의 기분이 떠올라서 놀랐지만 학벌을 중시하는 분이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날 저뿐만 아니라 도우미분도 부르셔서 음식을 많이 준비하셨습니다. 그 정도 준비는 힘들었을 텐데 그날은 노래를 부르며 도우미분들에게 자신들의 수준에 맞는 사람을 초대해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이 나서 얘기를 하셨다. 나는 하도 들어서 그냥 한 귀로 들었지만 오히려 도우미분들이 내 눈치를 보기도 했다. 나는 그렇게 삼은 이유는 남편 때문이었다. 남편이 알게 된다면 집안을 바로 뒤집을 거라고 생각해서 처음에는 좋게 넘어가자는 생각으로 넘겼다. 음식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나니 시모가 갑자기 나의 옷을 챙기며 나는 그냥 쳐다볼 뿐이었다. 시모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다. 너무 오래 있었으니 이제 가야지. 계속 거기 앉아 있을 것 같으니까 도우미 모듈도 갔으니까 너도 이제는 가봐라. 네, 그건 아니에요. 제가 왜 오늘 동서가 인사하러 온다고 했대요? 제가 같이 가야 해요. 내가 뭐를 선택할지 알아? 내 수준에 맞지 않는 자리라서 그냥 가야 해요. 내 있으면
분위기만 흐리지 뭐. 음식은 다 나중에 준비할 테니 수고비는 챙겨줄 거예요. 우선 어린이들 오기 전에 가요? 어머니, 이건 좀 지나치다고 생각돼요. 음식까지 모두 준비했는데 저를 보내라고 할 수 없어요? 오늘 동서와 인사도 하고 저도 그 자리에 있을 거예요. 아니, 그가 내가 여기 있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네.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다고? 너 진짜 내가 너를 며느리로 받아들인 줄로 생각해? 며느리로 인정받고 싶다면 우리 수준에 맞춰야지. 멍청한 건 남기고 싶지 않아요. 시어머니는 제가 버티돼 가지 않는다고 했어요. 멍청한 건 남기라고 소리쳤어요. 시어머니의 태도에 황당하고 화가 났어요. 결국 그 자리에 남는다면 폭발할 것 같아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음식만 차리고 있는 동안 저는 예비동서의 얼굴조차 보지 못했어요. 집으로 돌아가기도 고민했지만 시어머니의 행동으로 더는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하는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시댁 식사 자리에는 모두 참석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댁에서는 사돈댁이 눈에 띄기 때문에요. 결혼식에 참석해야 한다고 남편이 전해왔어요. 결혼식에 참석하면서 예비장인을 겨우 만날 수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동훈 씨의 아내예요. 그때 인사하러 오셨을 때는 제가 자리에 있었어요. 아, 알아요. 들었습니다. 저한테 인사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계시다가 식사하시고 가세요. 네, 아무리 그래도 이제 가족인데 인사는 해야 할 거예요. 인사요? 아니에요. 시댁에서는 그쪽 며느리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지 않으셨던데. 아직 아들이 며느리의 존재를 모른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참는 거야. 애정이 떨어지면 바로 이혼시킬 거라는데. 모르실 건 없으시겠지만 그때도 쫓겨나 놓고서는 눈치가 없으시겠지만 어찌됐든 제 결혼식이니 소리를 일으키지 마시고요. 저는 그날 제 자리가 어떤 곳인지 확실히 알았어요. 이미 친동생이 친척들에게 저에 대해 이야기를 했던 것인지 처음 뵌 날부터 친척들은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 이야기해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도 일어나면서 상처를 받는 건 남편이기에 나를 누구보다도 아끼는 남편에게 다시 상처를 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참아보자고 생각했어요. 결혼식 당일 시아들 가족은 사돈가에 저를 소개하지도 않고 그냥 지나갔어요. 옛동우야, 사돈댁에 인사하러 가자. 그때 넣어진 산결례 때 못 왔잖니. 그래도 한 번은 인사해야지. 그래요. 뭐, 여보, 가자. 아니, 얘는 아까 인사했으니까 너만 가면 돼. 언제요? 계속 같이 있었는데 그냥 또 같이 가면 되지. 무슨 난리야? 아니, 정신없으니까 그냥 너만 훅 갔다 올 거다. 예, 너 잠깐 기다릴 수 있지? 금방 인사만 하고 보내주면 돼. 시모는 남편 앞에서는 이미 제가 인사를 했다며 얘기하고는 남편의 팔을 이끌고 있었어요. 사돈댁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지만 언젠가는 이 상황에 대한 보복을 줄 수 있는 날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고 꾹 참았어요.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동생 부부가 인사를 하러 왔다고 해서 남편과 함께 참석한 그날에도 시댁 식구들의 행동은 멈출 줄 몰라서 정말 예의를 잊은 일이었어요. 너 가서 덜어 먹을 접시 좀 가지고 와라. 어머, 왜 자꾸 나한테만 시켜? 여기 얼마나 와봤다고. 사람이 많은데 내가 다 가지고 올래? 너 그냥 앉아 있어? 셋이 음식을 만들고 있는데 자꾸 엄마가 말하니까 짜증이 나겠지. 먹을 음식을 만들고 있어? 내가 알아. 그 아주버님들은 자주 봬도 작은 아주버님을 만나기가 힘들겠지. 가서 접시도 가지고 오고 후식으로 먹을 게 있으면 가져와. 이 애가 왜 이렇게 소극적인지 알 수 없어. 아마 어머니가 화냈겠지? 역시 무언가를 해야 할 것을 빨리 움직이는 게 좋겠어. 형님도 참 그렇게 말이야. 나는 새 집에 들어왔을 때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에 잘 맞는 사람이 왔다고 생각하면서 얼마나 기뻐할지 몰라요. 형님, 미안한데요. 제가 시댁에 있든 없든 식구들은 나를 놓고 무시하고 바쁘게 지냈고
그 속에서 화를 내는 사람은 남편뿐이었습니다. 그나마 새로운 식구들이 들어오면서 첫 식사를 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남편은 참고 식사 시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듯했어요. 저 또한 이번 식사가 시댁과의 마지막 식사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있었죠. 부엌 정리를 하고 있는 저에게 동생이 다가와서 형님, 미용실에서 일하려고 하신다고 하세요? 라며 물어봤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면 얼마나 벌 수 있어요? 요즘은 뷰티 분야에서 대학을 나오는 사람들도 많죠. 요즘 같은 제 입장에서는 중요한 것이 기술 이상이라 대학에 나가도 괜찮고 벌이 나도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다니던 학교들은 대부분 해외 유학도 다녀오고 매일 바쁘게 강의도 듣던데 그런 일을 안 하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지금 나한테 뭐라고 말하는 거죠. 참고 있던 마음이 갑자기 폭발하려던 순간에 시어머니가 주방으로 들어와 동서는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았는데 동서는 폭풍 우열을 하게 되어 제가 황당해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사야 할 것 같네요. 서울한 피우지 말고 얌전하게 있어야지. 아주 못 배워 먹은지를 내야 속이 시원하니 어떻게 새로 들어온 식구한테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거야. 내가 제정신이냐? 어머니 아니에요. 그냥 미용실 얘기만 한 건데. 형수님 진짜 너무하시네요. 이 사람 마음도 약한데 무슨 말을 했길래 이렇게 오열합니까? 형은 이걸 보고도 형수님 별을 드는 거야? 아니나 다를까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먼저 직업적으로 비하하면서 말한 건 동서지.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얘가 이렇게 우니 넌 도대체 무슨 생각이야? 어떻게 너가 들어오고 집안이 조용할 날이 없어? 너 당장 나가. 시댁 식구들은 모두 나를 경멸하듯 바라보았고 당장 나가라며 소리를 쳐 시작했어요. 남편은 그런 시댁의 태도에 화가 나서 소리를 치며 나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 남편은 시댁 식구들과 절대로 연락하지 말고 만나지도 말라며 자신도 연을 끊을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시댁 식구들은 결국 나가 가족을 끊었다며 폭언을 해보냈습니다. 그 이후로는 시댁 식구들과 만날 일이 없었어요. 남편은 종종 시댁 식구들과 연락을 하는 듯 하지만요. 그러나 남편은 연락은 받지만 만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난 후 미혼이셨던 아주버니가 결혼을 원하시는 여성이 집으로 소개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보, 이번에 엄마나 아버지가 집으로 오라고 해도 결코 가면 안 되고 전화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아두세요. 핸드폰 좀 주세요. 왜 전화를 차단까지 한 거죠? 그냥 전화 안 받을 텐데 말이에요. 만약에 전화가 오면 괜히 마음 쓸 일도 없어요. 그냥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처가댁에 가서 머물러 있어야 해요. 나도 일을 해야 해서요. 마무리하고 바로 갈게. 당시에는 그래도 아주버님 결혼하신다는데 인사 오는 자리는 가봐야 하는 거야? 아니야, 이젠 상관없어. 솔직히 이번 연락도 받기 싫었는데 뭐 결혼식이나 가면 되겠지? 당신은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어머님. 아버님이랑 편안하게 시간 보내고 있을 테니까 알겠지? 남편은 제 전화기에서 시댁 식구들의 전화번호를 모두 차단시킨 후에 저를 친정까지 데려다주고 일을 하러 갔어요. 며칠 후 아주버님과 결혼을 할 여자분이 오는 날은 눈이 펑펑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집에서 가족들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내고 있어요. 초인종이 무한히 눌러졌는데 문을 열어보니 처음 보는 여성과 시댁 식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영어를 몰라서 그대로 서 있자 여성이 큰절을 하셨다. 나는 당황하여 인사를 받았고 시댁 식구들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갑자기 오셔서 어떤 문제인지 묻는 말을 하며 안녕하세요. 기억하십니까? 예전에 당신의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골방에서 부르는 여성이었습니다. 이렇게 만나서 반가워요. 네, 누구신가요? 예전에 같이 사셨던 아저씨 부부의 딸입니다. 아, 그렇군요. 어떻게 이렇게 여기까지 오신 건데요? 우리 식구들이랑 왜? 제가 동석 씨의 여자친구예요. 이번에 인사를 드리러 찾아왔다가 결혼식 사진을 보고 이렇게 왔어요. 사진요?
어머, 너 야연이구나.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서 너무 좋아. 어떻게 여기까지 왔니? 여기 나와 봐봐. 어머, 어머. 사도는 어떻게 왔나요? 아이고, 일단 들어와요. 엄마는 한번 여성분을 보시자마자 누구인지 바로 아실 줄 알더라고요. 부랴부랴 안으로 모셔드리면서 여성분은 인사를 기다리시기로 했습니다. 그분은 제 형이셨어요. 시댁에서 인사를 한 뒤 아줌마께서 가족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거기서 우리의 결혼식 사진을 보고 놀라셨어요. 그러다가 저희의 친정 부모님 사진을 보고 물어보니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던 가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다 같이 거실에 모여 형님께서는 우리 엄마 아빠께도 감사의 인사를 하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지내고 있어서요. 잘할 수 있었던 것도 없었고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것도 다 세 분의 덕분이라는 거 항상 때마다 늘 들어왔어요. 엄마 아빠는 자주 인사를 드리라고 했지만 저는 그동안 해외에 있어서 인사도 못 드려내요.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아이고, 나는 너의 얼굴을 보고 딱 알았어. 어떻게 엄마를 섭 빼닮은 건지. 건강하면 우리는 그걸로 됐어. 그때 정말 놀랬었거든. 혹시라도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다니 그것만으로도 다행이야. 그렇죠. 여보, 앞으로 우리는 그때 정말 내가 깨어난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당시 제 생명을 구해준 따님께 너무 감사해요. 따님께서 정말 애를 많이 썼다고 들었어요. 그분은 제 인생의 은인이라고 생각해요. 한 번쯤 꼭 만나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저는 어릴 적의 일들이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하지만 엄마가 이야기를 해주시자 기억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어요. 며칠 전 엄마와 아빠는 지금까지 운영하시는 사업체를 얘기하실 때 20년 전 친하게 지내던 후배가 저희 가게에서 일한 적이 있었다며 망했다고 했어요. 가게에는 온통 빨간 딱지가 붙어 있었고 길거리에서도 이야기가 돌았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무시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아버지의 후배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는데 당장 집에서 나와야 했어. 그때 너와 동갑인 또래 딸이 있는 걸 이야기했거든. 그게 너무 마음에 걸려서 엄마가 우리 집에 작은 방을 고쳐서 거기서 살면 어떡하냐고 말했어. 맞아. 그때 들어온 후에도 몇 년이 지났는데 눈엔 그때 기억이 희미할 수도 있겠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 그때 우리 집에 있었던 예전 하우스 물을 받아두는 통 같은 걸 기억하니? 단독주택을 사면서 엄청 좋아했는데 그게 딱 있었어요. 전에 살던 사람이 원래 건물 뒤쪽에 많은 작물을 기르던 것 같아요. 깊기도 했었고 물을 넣으면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였어요. 한 번은 나도 빠져나올 수 없게 되어서 어느 날 엄마, 아빠, 그 후배 부부와 함께 골방에서 함께 있고 있는데 고장난 곳을 고치고 이것저것 다 하고 있었어요. 그때 노란 가연이는 집안에서 TV를 보면서 노는 중이었어요. 약 서너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한 번은 오실 법한데 안 오셔서 방에 갔더니 둘 다 없었어요. 그때부터 찾기 시작했는데 어제 가도 보이지 않았어. 그래서 좀 이상하다 싶어서 뒤뜰로 갔어. 거기는 그 우물과 나무들 빼고 아무것도 없어서 거기 가는 게 없는데 여기 말고 갈 곳이 없잖아. 그래서 갔더니 원래 발판이 닫아 있던 곳에서 떨어져 있었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서 급히 갔어. 근데 거기 너와 가연이가 들어가 있는 거야? 엄마와 아빠는 지금도 가슴이 두근거리신다며 이야기를 하셨어. 처음에는 치워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땅속에 매몰돼 있어서 당장은 힘들고 겨울철이니 봄이 되면 해야겠다고 생각했어. 그랬다고 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별일이 있겠나 싶었는데 호기심 많았던 우리가 그곳으로 갔던 거였어요. 근처에서 놀고 있던 나는 전에 엄마가 조심하라고 해서 그쪽으로는 안 갔지만 형은 거기 근처에 갔다가 쏙 빠지고 말았던 거였어요. 나는 형을 구하려고 바로 들어갔는데 물을 받아둔 건 아니라서 많이 차지는 않았지만 눈과 비 때문에 허리까지 올라온 상태였던 거였어요. 아유, 딱 보니까 내가 가빈이를 업고 있더라고.
얼마나 시간이 지난 건지 모르겠는데 잠바는 다 가연이 덮어주고요. 애를 업고 울고 있는데 그때만 생각하면 진짜 조금만 있었으면 큰일 났겠다 싶었어. 그때 꺼냈는데 가연이가 정신을 잃어서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맞아요. 그때 저는 떨어지면서 기절을 했다고 하셨어요. 그냥 놓은 채로 있었으면 물을 먹고 있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었다고. 근데 따님분이 저를 들쳐 웃고 있어서 물도 안 먹고 살 수 있었던 거라며 엄마는 아빠가 계속 얘기하셨거든요. 그러게 그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나 몰라. 그걸 그냥 치우면 좋았을 거를 그냥 놔뒀던 것이다. 문제였었습니다. 어쨌든 건강하다니 다행입니다. 가연이 너희 엄마, 아빠랑 자주 만나서 건강하다고 들은 것 같아. 그런데 실제로 만나니 너무 기쁘네. 이야기하는 동안 시댁 가족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난감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함께 온 걸까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답니다. 근데 형님이 어떻게 시댁 가족들이랑 여기까지 오시게 됐는지 궁금해. 아, 나는 그 사진을 보자마자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즉시 나왔거든. 동석 씨가 제 뒤를 따라 나오니까 다들 같이 온 것 같아. 눈이 와서 혼자서는 위험하다며 같이 오게 되었습니다. 죄송해요. 깜짝 놀라셨죠? 저는 너무 반가운 마음에요. 근데 수민 씨는 왜 시댁에 안 계셨었나요? 아, 여기 친정이 오느라 못 오신 거구나. 아, 그게 아니라요. 맞아. 요즘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진정해서 좀 쉬라고 얘기했어요. 아이고, 사돈 우리 수민이 잘 지내고 있죠? 지금은 제가 혹시라도 사실을 얘기할까 싶어서 능글맞은 표정으로 웃으며 얘기했습니다. 시댁 식구들 모두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특히 시모는 형님이 아주버님과 결혼을 하지 않을까 점점 긴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가운 회포를 마치고 나서 며칠 후 저는 시모에게 만나자는 연락을 받았어요. 웬일인지 나에게 먼저 만나자고 하셨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다. 내게 잘못대한 거 모두 사과할게. 사실 학벌에 좀 예민해서 그냥 생각 없이 내뱉은 말들이야. 그러니 나를 용서해줘. 갑자기 왜 그렇게 사과하세요? 아, 제가 형님한테 쓸데없이 다 얘기할까 봐 겁나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어쨌든 사과 받아줄 거지? 너희. 아주버님, 이번에 결혼하지 않으면 걔 없을 것 같아서 그래요? 나이도 있고 그 정도 여자 만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아주버님, 결혼은 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아주버님 덕분에 울며 겨자 먹기로 제가 사과를 받았어요. 얘가 사과하면 믿어주어야지. 무슨 말을 해, 수민아, 내가 미안하다고. 그러니 이해해주세요. 시어머니는 그동안 행동을 형님께 얘기할까 두려워해 저에게 사과를 계속해왔어요. 남편이 그 사실을 알게 되자 시댁에 찾아가 더 이상 제게 연락하거나 관여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뒤집어 버렸어요. 남편은 더 이상 자신의 부모가 없다며 시댁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라고 얘기했습니다. 형님께서는 제가 시댁 행사에도 나오지 않자 연락을 해 오셨어요. 저는 말을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했지만 남편이 그동안의 일을 모두 말했습니다. 어머, 수민 씨 정말 힘들었겠어요. 전 사실 공부는 많이 했지만 내가 그때로 돌아가면 지금도 수민 씨처럼 할 수 있을까 싶어요. 어른도 아니고 그 어린아이가 사람 구하겠다고 교통 안으로 들어가는 게 얼마나 용기 있는지요. 그런 수민 씨를 시댁에서는 알지 못하네요. 괜찮아요. 아마 그쪽 가족들은 다 고학력자일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요. 어쨌든 난 수민 씨가 행복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니까요. 형님은 남편에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아주버님에게 결혼을 다시 생각하자며 연락을 한 듯 했습니다. 시모는 아주버님의 파혼 소식을 듣고 저에게 엄청난 연락을 해오기 시작하셨어요. 이제는 끝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해서 저는 당당히 시어머니를 만났어요.
너, 결국 내가 우리 집을 망치는구나.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 꼴이 된 거야. 죄책감은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머니와 가족분들이 만드신 것이에요. 아직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시니 제가 할 말이 없네요. 너뿐만 아니었으면 우리 집에서 듣고 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내가 들어온 후로 이런 모양이 된 것이죠. 역시 말이 통하지 않네요. 사람들은 학벌로만 나눠보시는데 개념은 배우지 않은 것 같아요. 형님께서 제가 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아니라 어머님의 아들인 제 남편이 한 이야기였어요. 어쩌면 자식이 직접 자신의 가족에 대해 얘기할까요? 동우가 얘기했다고 너가 거짓말하는 거잖아. 내가 다 말한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짓말 같으시다면 한 번이라도 하신 적 있나요? 할 말도 없으시니 전 더 이상 어머님을 뵙고 싶지 않아서 그만두겠습니다. 시무어의 당황한 얼굴을 뒤로 돌리고 저는 시댁의 모든 전화를 차단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결국에는 이 모든 일은 자신들의 가족들이 범한 일이었기 때문이었죠. 남편을 향해 가족을 배척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남편은 오히려 지금의 상황을 통해 시댁 식구들이 깨달은 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형님이 되려 했던 가연 씨와 자주 연락을 하며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요. 누군가에게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귀중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이동안 낮아졌던 제 자존감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가치를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